저희 수업 페이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 있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C 숫자 1이고요. V는 대문자 V예요. 꼭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되짚어보고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컴파일과 뭐 통합 개발 도구 이런 용어들 얘기를 했었고요. 컴파일은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 그랬죠. 메모장에다가 명령어들을 목록을 적는데 이거를 다 적고 나서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그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근데 그냥 주면은 컴퓨터는 C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계어라는 언어로 바꿔야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가 할 일을 적는 거, C 언어 문법을 가지고 그걸 C 언어 소스 코드라고 하고 그 C 언어 소스 코드가 그대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된 것이 이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이라고 불리고 두 개가 따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이 컴파일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어를 적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서에다가 적을 수 있는데 이 메모장은 되게 기능이 없잖아요. 여기다 적어도 다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기능이 없으니까 뭔가 기능을 잔뜩 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툴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개발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다 해서 통합 개발 도구라고 불렀던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요 소스 코드의 구조였죠. 제일 위에는 우리가 입출력을 하려면 뭔가를 컴퓨터한테 보여달라고 하려면 일단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메인이라는 건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영역이다. 그래서 요거 생김새랑 이런 건 아직 무슨 내용인지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같이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내리고 싶은 명령을 요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 사이에다가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리턴도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빗금 2개 치면은 주석이죠. 주석은 컴퓨터가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메모를 남기거나 아니면 잠깐 실행시키고 싶지 않은 코드가 있을 때 잠깐 가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컨트롤 슬래시 단축키. 자, 그 다음에 출력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컴퓨터한테 뭔가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여달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출력은 printf 그리고 여기에다가 쌍따옴표를 넣어주신 다음에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값을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출력을 해준다? 콘솔이라는 곳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 콘솔이라고 불리는 건 우리가 여기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를 이런 윈도우 창이 아닌 명령어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출력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랑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요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C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엔 다 이렇게 여기에서 소통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래피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그래피컬한 걸 사용하려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콘솔 창에다가 출력도 하고 입력도 하고 자,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쌍따옴표는 문자의 의미였죠. 그리고 이렇게 밖에다가 쌍따옴표 없이 적어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값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거,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이걸 같이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할 때 %d 서식 문자. 자, 이거는 이제 문자열 안에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다 내가 추후에 숫자를 넣겠다라는 의미로 여기 숫자를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d를 넣어주면 여기다 숫자를 우리가 부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1은 요 숫자 아닙니다. 그죠? 이거 문자예요. 그래서 %d를 적어주시고 진짜로 넣고 싶은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게 진짜 숫자를 출력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끝에 역슬래시 n 원화키 n 또는 역슬래시 슬래시의 반대로 빗금 쳐진 게 역슬래시죠. 역슬래시 n 하면 이거는 줄바꿈 문자다. 자, 이 정도로 썼고 또 하나 산술연산자 봤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별표, 나누기는 요 슬래시, 그리고 %가 있었죠. 이건 나머지 구하는 거.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제가 구구단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구구단. 여기에다가 제가 구구단 3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단. 자, 그럼 이제 우리 곱하기 하는 법 알죠? 곱하기. 별표. 3 곱하기 1 하면 3이 나옵니다. 요거 3이에요. 그죠? 그리고 3이 6 3, 3, 9.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369.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 99단인지 369 게임인지 구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뭔가 99단의 형식을 쓰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1이죠. 참.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3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보기 좋겠죠. 3일은 3, 3이 6, 3, 3, 9. 자, 이렇게 해서 9까지 곱해야겠죠? 이거를 엄청 많이 쓰면 됩니다. 6, 7, 8, 9. 여기도 4, 5, 6, 7, 8, 9. 자, 이런 식으로 9구단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9구단 3단이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3단 말고 5단이 궁금해요. 5단. 자, 그럼 이걸 5단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보겠습니다. 자, 5단이니까 3 대신 5를 넣어주면 되죠. 자, 근데 얘만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정답은 일단 5단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정답은 5 곱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또 여전히 3이죠. 얘도 바꿔줘야겠죠. 5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단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게 궁금하죠. 뭐 7단 정도가 또 궁금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또 다칠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만 바꾸면 안 되죠. 이것도 바꿔야죠, 또. 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바꿀 때마다 숫자가 18개가 바뀌어요. 자, 근데 어차피 잘 보시면 여기서 이 7, 9개 중에 여기에 7 말고 다른 숫자가 들어갈 일이 없죠. 그리고 7단에서 이 7은 7단이니까 예를 들면 7단이니까 7이라는 값을 딱 7이라는 정체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7이라는 게 서로 다른 7이 9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7이랑 이 7이랑 다른 7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긁으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하면 되죠. 되죠? 컨트롤 슬래시 아니었죠, 여기? 죄송합니다. 자,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컨트롤 K C입니다. 컨트롤 K C 이렇게 감싸신 다음에 컨트롤 K C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숫자 하나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1. 여기서 저는 이거를 같은 숫자를 2번 출력.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짠 코드예요. 이거 맞습니까? 같은 숫자 2번 출력 해서 이렇게 짜면 이거 맞는 건가요? 요거는 틀린 코드입니다. 요거는 같은 숫자를 2번 출력하지 않았어요. 물론 값은 같죠, 값은. 근데 값이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동일한 숫자 2번을 출력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얘랑 동일하지 않죠. 왜? 얘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진 않잖아요. 같은 거라면 한 명 바꾸면 같이 바뀌어야죠. 근데 얘를 2로 바꾼다고 얘가 2로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왜냐면 서로 다른 1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아이폰 6, 그러니까 아이폰 10이 있는데 출고돼서 나온 아이폰 10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엄연히 다른 존재죠. 일련 번호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똑같이 생겼지만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같은 숫자를 2번 출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9구단 7단에서 이 7들은 서로 다른 7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 단을 의미하는 하나의 정보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의 정보를 지금 18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바뀌려면 18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숫자잖아요. 2로 바꾸려면 이 두 개는 같은 숫자여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숫자를 똑같이 여러 번 사용하고 싶으면 항상 요 위에 주민등록번호가 1이고 얘 주민등록번호가 2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1인 애를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값을 항상 동일한 값을 가져오고 싶어서 걔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이름을 붙여놔요. 자, 그래서 저장 용기를 넣습니다. 저장 상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상자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럼 그 상자 안에 있는 건 항상 동일한 게 들어있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하나의 상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자, 2를 지금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단 상자는 일단 모양새가 있어요.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상자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상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상자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이런 상자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겠죠. 그죠? 자, 얘를 여기다 넣으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주변이 남거나 그죠? 아니면 삐져 나오거나 딱 알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공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넣는 게 좋아요? 딱 여기다 넣으면 딱 맞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하고 싶은 거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 상자도 생김새를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자가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용물이 서로 다른. 자, 얘는 1이라는 애고 자, 얘는 2라는 애인데 생김새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생김새만 가지고는 상자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상자도 구분할 수 있게 여기다 네임택을 붙입니다. 얘는 뭐 A다, 얘는 B다. 그래야 구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상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다. 자, 다시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상자의 모양을 정해야 되는데 방금 2를 넣을 거잖아요. 2는 뭐예요? 정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수를 저장하는 정수 모양의 상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수라고 앞에 적어주고 요 뒤에는 상자 이름을 적습니다. 뭐 넘이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은 넘이라고 붙은 상자인데 생김새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생김새다. 자, 근데 당연히 한글로 쓰진 않겠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정수라는 것을 이렇게 int라고 부릅니다. C 언어에서 정수는 int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수 대신 이제 int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모양의 상자 이름은 num이라고 num이라고 붙은 상자를 만들고 실제 2라는 값을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를 잘 만들어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자에 있는 걸 꺼내서 쓰고 싶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상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상자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자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더 정확히 그러니까 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이 2를 꺼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라. 자, 두 번째, 정확히 동일한 값을 또 쓰고 싶다. 그럼 동일한 상자 안에 있는 거 꺼내면 되잖아요. 요렇게 하면 2를 딱 한 번만 썼죠, 저희가. 출력을 하면 2가 두 번 잘 나오죠. 이 2는 정확히 같은 2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표현하는데 숫자를 두 개 쓰면 당연히 안 되죠. 하나의 정보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 하나의 정보를 하나의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에 자, 제가 말을 잘못했죠? 변수라는 말은 아직 안 썼는데 상자에 담아서 상자에 있는 값을 항상 같은 값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자를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이퀄 있죠, 이퀄. 요거는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왼쪽에다가 상자 두고 오른쪽에다가 값을 두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로 불러요. 그래서 요거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왼쪽 오른쪽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왼쪽 변수 상자, 오른쪽은 값, 저장하고 싶은 값.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요런 거 안 됩니다. 이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는다. 왼쪽 건 상자 아니죠. 자, 요것만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자, 값을 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제 상자 이름을 사용하는데, 자, 상자는 안에 있는 값을 버리고 새로운 걸 넣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 NUM이라는 상자 안에 2가 들어있으니까 꺼내면 2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이후에는 2가 필요 없어졌어요. 다른 걸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운 상자를 하나 만들거나, 3이라는 걸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상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자를 재활용해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NUM이 있으니까 그대로 재활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에러 나거든요. 이렇게. 자, 이 앞에 쉐입이, 그러니까 생김새, 상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상자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결정이 되겠죠. 만들어지는 상자는 그 모양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만 모양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걸 사용할 때는 무조건 그냥 이름 불러서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다가 생김새를 한번 또 적어주는 건 이거는 또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NUM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상자가 2개 생기는 건데,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NUM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2가 들어있는 NUM과 3이 들어있는 NUM 2개가 생겨버리죠. 그럼 이게 애매해져서 헷갈려요. 뭘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그릇을 2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NUM이라는 그릇을 2개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걸 사용하고 싶으면 모양을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이름 불러다 쓰면 돼요. 어차피 얘는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변수를 재활용하는 거죠. 상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 2가지만 주의하셔도 자꾸 막 에러가 나거나 막히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거든요.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는 거, 아니면 같은 이름으로 모양을 2번 잡아줘서 2번 만드는 거. 요거 진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존에 2가 저장되어 있던 상자에 3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딴 거 저장해야 되니까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건 버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3이라는 값이 2라는 값을 밀어내고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 전에 3이 나오겠죠? 줄바꿈 좀 할게요. 가독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2, 3. 자, 그러면
다시 9구단으로 돌아와서 9구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 7, 7, 7, 7 요거 다 같은 7이죠. 그죠? 7단이니까 무조건 7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의 숫자를 의미하는 단 정보는 딱 한 개예요. 지금 7이라는 정보 하나인데 7을 18개나 쓰고 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7 쓸 때도 위에서 썼던 7이랑 동일한 7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자, 그러면 상자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단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7을 저장을 하면 7이 필요할 때 9구단의 7단을 의미하는 7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항상 꺼냈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도 실행을 하면 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7의 개수를 많이 줄였죠. 근데 여기도 남아있죠. 여기도 줄이고 싶은 거죠. 단이라고 써요. 이렇게. 근데 실행을 해보면 정말 정직하게 단이라고 나오죠. 이 문자열이잖아요. 쌍따옴표가. 그래서 이 변수 dan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 dan으로 본 겁니다.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이 단이라는 변수로 인식을 하게 하려면 이 문자열 밖으로 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저장되어 있는 게 정수잖아요. 숫자. 여기다가도 역시 %d를 넣어주시고 %d가 여러 개 나오면 제가 컴마를 이용해서 나열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d로 해놓고 %d가 2개죠.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2개니까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숫자를 2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얘부터 앞에 들어가고 뒤에 게 그 다음 들어가고. 근데 이 7 대신 뭘 써도 된다? 단을 써도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위에 거 한 줄만 고쳤는데 일단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7을 딱 한 개만 쓰고 7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가 편해집니까? 이제 5단이 궁금할 때 이것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변수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자, 그래서 정리. 이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이렇습니다. 정확히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값을 재활용하고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동일한 값은 값이 같은 걸 의미하는 것 넘어서 그 존재 자체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보를 표현할 때 변수에 저장을 해서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값의 구별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사람의 나이 20일 수도 있어요.
얘는 20으로 표현할 만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속력이라고 해볼게요. 20이라는 속력. 자전거 타면 20 속력 나오겠죠? 자전거 속력 20. 완전히 다른 20이잖아요, 서로. 근데 이거를 두 개의 값만 보면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을 구별해서 가져올 수 있으려면 서로 다른 공간에다 저장을 하고 그 공간에다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20은 정확히 구별이 되죠. 여기 저장되어 있는 20은 사람 나이를 의미하는 정보구나. 그리고 스피드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20은 자전거의 속력을 의미하는 정보구나. 라는 거를 변수를 이용해야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동일한 값을 재활용하고 싶을 때 하나의 정보를 표현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변수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걸 구구단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체감을 했으니까 변수를 반드시 잘 익혀서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몇 개의 변수의 이 생김새를 뜻하는 용어를 자료형 또는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으로 자료형이라고 할게요. 자료형. 왜냐면 이제 이 값을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료의 생김새잖아요.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자료형이 인트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숫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어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이 딱 떨어지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실수는 소수점이 붙어있는 걸 실수라고 해요. 흔히 소수라고 부르는 거. 소수점 몇몇몇. 그리고 컴퓨터는 이 두 개의 숫자를 정확히 구별을 하고 완전 다른 숫자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제 알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1처럼 생긴 문자고 요건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 1이잖아요. 출력하면 생김새는 두 개는 똑같겠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컴퓨터도 전혀 다르고 다르게 인식을 하고 전혀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근데 컴퓨터가 봤을 때 이 두 숫자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차원이 다른 숫자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제가 1.0을 출력을 해볼게요. printf에서 숫자 출력할 때 우리 %d 한다고 그랬죠. 1을 먼저 출력을 할 때는 밑에 거 1 보시면 돼요.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1.0이다 0이 나오고 그렇죠? 1.0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1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숫자를 주면서 숫자 이 %d가 사실 이제 정수로 해석해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정수가 아닌 숫자를 주고 정수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컴퓨터가 혼란이 온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해서 아무 숫자나 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숫자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실수라는 소수점이 달려있는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d가 아니라 %f예요. %d는 숫자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는 뭐다 이제?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런 서식 문자 중에 %d를 적는다. 이거는 컴퓨터한테 이쪽에 정수 하나 넣어줘 라는 의미예요. 숫자 중에서도 정수. 근데 이제 %f가 있었죠. 이 밑에서 저희가 지금 방금 사용한 이것도 숫자는 숫자인데 이제 요거는 실수. 그래서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자열 안에서 %t, %f, %f를 발견하면 실수 하나 넣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아무거나 넣어달라고 했더니 0을 넣어줬네요. 근데 그냥 0이 아니라 0.000이죠. 자, 그래서 뭐 아무 얘기 안 하면 실수 하나 넣어줘 라고 했을 때 0.0000을 넣어주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정 실수를 하나 넣어주면은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1.0000.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료형이라는 게. 정수랑 실수랑 똑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장을 또 해보죠. 예를 들어서 방금 변수를 이렇게 a를 하나 만들고 10.0을 이렇게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a의 정수잖아요. 이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상자는 정수 생김새, 정수처럼 생긴 것만 저장할 수 있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다르게 생긴 이제 실수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실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 생김새, 실수 생김새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요 위에서 이 인트가 이제 정수라고 그랬죠? 실수는 플롯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모양을 실수로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실수가 아니라 플롯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고 이름 지어진 상자는 이제 얘네들이랑 생김새가 좀 다른 거죠. 얘네들은 생김새가 똑같아요.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받아도 같은 처리를 해도 동일한데 얘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처럼 똑같이 취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세 개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나중에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전까지는 이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서식 문자에서도 실수와 정수를 구별하고 이 자료형에서도 실수와 정수를 구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 때는 내가 저장하고 싶은 값의 유형이 뭔지에 따라서 자료형을 잘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항상 또 강조를 드려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형이라는 요거 있죠. 이게 C 언어의 이해를 하는데 거의 6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료형 모르면 C 언어를 못한다 수준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다 파생되어갑니다. 이 C 언어의 문법. 특히나 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은 포인터라는 게 좀 악명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어렵다. 자료형 잘 알고 계시면은 껌입니다. 껌. 포인터가 이제 결국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우리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용들 잠깐 정리하시고 8시 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